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전자 1비 개발 포기하고 일시로 직행, 6세대 D램 조기 개발, 미국 정부 마이크론 지원 의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긴장,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는 6월까지 10나노 초반대 D램인 일시 개발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라는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10나노대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1X부터 시작을 해요. 1X, 1Y, 1G, 그리고 1A, B, C 이렇게 해서 지금 6세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B의 지금 개발을 포기를 했어요. 1B 개발을 며칠 전에 포기를 했는데 이제 1C의 개발을 마무리를 시킨다라는 거죠. 특별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1B와 1C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었던 상황. 그래서 이제 1B보다는 1C를 빨리 개발을 해서 이제 D램을 평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마이크론과 같은 경우는 1B D램부터 지금 걔네들은 알파 베타로 들어가니까 1 베타 D램부터 EUV 노광 장비를 써요.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 G D램부터 노광 장비를 쓰다가 1 A D램에서는 노광 장비를 EUV 노광 장비를 제대로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마이크론보다 어쩌면 한 세대가 더 빠르다라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1B D램의 개발을 포기했죠. 그래서 1B 개발에 대한 기술력 우려를 지금 이것을 통해서 깔끔하게 지우는 동시에 퀀텀 점프로 세계의 삼성전자의 초격차 전략을 지금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겠다라는 각오를 지금 읽히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게 삼성전자 D램의 상용화 연력이에요. 연력인데 이것은 자료를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또한 D램과 낸드 플래시와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지금 많이 개발하는 데가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에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경쟁하고 있는 미국 회사로는 지금 마이크론이 유일한데 이 마이크론에 미국 정부가 지금 마이크론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연구개발 그리고 시설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특히 미국 내의 연구개발팀 미국 내의 시설 투자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 두 가지 내용 중에 먼저 알아볼 내용은 삼성전자 10나노 1B 개발 포기하고 일시로 직행 10나노급 6세대 D램 조기 개발입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최근 반도체 연구를 진행하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B, 마이크론과 같은 1베타예요. 5세대, 10나노의 5세대인 1B 개발을 포기하겠다라는 안내를 공지한 바가 있죠.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통상 여러 세대에 대한 반도체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는 구조라고 하면서 1B 개발이 무산됨에 따라서 이번에 1C 개발에 대해서 집중을 할 수 있는 집중을 하면서 무조건 확보하는 방안이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B 개발에 대해서 포기 결정을 한 이후 곧바로 1C 개발에 대해서 서두르는 것은 여기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과 같은 후발주자와의 간격을 더욱더 벌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경쟁사보다 길게는 5년, 짧게는 1, 2년 정도 앞선 압도적 기술력 그리고 낮은 원가로 이 D램 시장을 압도적으로 평정해왔죠. 30년 동안. 이번 삼성전자의 결정은 초격차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1B 발표하고 1C 발표하고 이런 순차적으로 발표하면서 이 정도 앞서 나가고 이 정도 앞서 나가면서 지금 조금씩 더 앞서 나가는 그러면서 전략 자체를 좀 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펼쳤지만 급속하게 따라오는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떨어뜨려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삼성전자는 과거에 28나노 D램 양산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곧바로 28나노보다 더 세밀한 것인 25나노로 점프한 전례가 있었죠. 지금 나노수로 보면 나노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이 회로의 간극이 작아요. 회로의 간극이 작기 때문에 더 적은 숫자가 더 기술력이 뛰어난 거예요. 우리가 보면 보통 100나노짜리도 있고요.
60나노짜리도 있고 50, 40, 30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 나노수가 줄어들면 기술력은 배 이상 성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28나노를 포기하고 25나노로 점프한 전례보다 지금 현재 10나노급 5세대인 1B보다 1C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당시보다 훨씬 정밀화된 10나노급 D램의 개발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삼성전자는 지금 10나노급에서 1C와 1B를 동시에 개발을 해왔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1B를 포기를 하고 1C에 대해서 이제 두 개로 나누어졌던 팀이 하나로 합쳐져서 여기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개발 시한이 지금 6월로 픽스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된 것을 보면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1A D램의 양산 과정에서 지금 개발 자체는 세계 최초가 됐어요. 그런데 양산에서는 최초의 타이틀을 마이크론에 빼앗겼던 것이죠. 물론 마이크론에 만드는 1알파 D램, 걔네들은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1알파 D램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1A D램과 성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4세대 10나노 4세대 D램에 대해서 자기들이 제일 먼저 양산했다라고 우길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죠. 또한 SK하이닉스의 추격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당시 마이크론과 지금 SK하이닉스가 1A D램을 삼성전자보다 더 빨리 양산함으로써 삼성전자 입장으로서는 자존심이 구겼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다만 삼성전자는 두 경쟁사, 다시 말하면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보다 더 얇은 1A D램 양산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안정감을 찾았다라는 생각이 갖게 된다는 거죠. 더 얇은 D램을 만든다라는 것은 그만큼 더 기술력이 집적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1C D램의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회로 선폭을 좁히는 것이 가장 큰 관건. 선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웨이퍼 한 장에서 나오는 D램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4세대인 1A D램은 3세대인 1Z D램에 비교해서 25% 정도 높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죠. 제품 성능과 소비 전력도 함께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과 같은 경우는 1B D램, 5세대 D램을 생산하는 그 시기에 삼성전자가 6세대인 1C D램까지 생산하게 되면 지금 나오는 생산량 자체도 지금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 가격 경쟁력까지 제품의 성능까지 좋아지게 된다면 같은 가격이면 저 같으면 그냥 1C D램을 써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도 조금 더 비싸더라도 1C D램을 쓸 수 있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만큼 성능이 더 뛰어나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1C 개발에 성공할 경우 생산력 그리고 원가 경쟁력 차원에서 높은 수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1B 개발을 중도 포기한 만큼 1C 개발의 성공을 위해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투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1C D램의 개발에 대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 마이크론의 지원 의지 보이는 미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긴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론이 미국 정부의 지원을 얻고 미국에서 D램과 낸드 플래시 생산이 확대가 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고객사 확보 그리고 반도체 업황 변동 방어가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5일 미국 아이다호 지역 언론인 아이다 호스테이츠맨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마이크론의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공장 투자에 금전적인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 레이몬드 상무부 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13일 아이다호와 유타, 몬태나주 지역 언론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 의회가 현지 반도체 생산에 지원을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고 발언했기 때문이죠. 미국 정부의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지원 법안에 이어서 현지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반도체 기업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더욱더 많이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자국의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더욱더 강해져 가고 있는데요. 레이몬드 장관은 마이크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마이크론은 유일한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업이자 아이다호주에서 최대 고용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나 레이몬드 상무부 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13일 아이다호와 유타, 몬태나주 지역 언론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의회가 현지 반도체 생산에 지원을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 이러한 그녀의 발언은 앞으로 마이크론의 미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더욱더 모색하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판명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 아이다 호스테이츠맨은 레이몬드 장관은 전세계 반도체의 70%가 아시아 국가에서 생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바꾸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로 계기로 해서 미국 내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라고 바라봤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세계 반도체의 70%가 아시아에서 생산이 된다. 그래서 지금 아시아에서 생산이 되는 대표적인 나라 한국, 대만, 중국이에요. 이 세 나라에서 거의 70%의 반도체가 생산이 되는데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꾸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전에 이 반도체 생태계가 어떻게 변했냐면 미국과 같은 경우는 팹리스 업체가 주를 이루었고 물건을 만든 업체는 한국 더 저렴한 곳으로 가서 이것을 물건을 떼어다가 세계 각국으로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이제 자국주의 중심이 지금 되어가고 있죠. 지금 중국과도 갈등이 심하고 러시아와도 갈등이 심하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러한 것에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게 지금 미국의 생각입니다. 마이크론은 현재 중국과 대만,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일본, 유럽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죠. 마이크론은 미국에서 버지니아주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다호주 생산 공장은 현재 연구개발센터로만 활용되고 있고 미국 내 공장 두 곳은 다른 기업에 이미 매각된 상황. 아이다호주 당국이 최근 반도체 생산 공장 건설과 확장 등의 세제 혜택 등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을 도입한 데에 따라서 마이크론이 아이다호주 공장 가동을 재개할 가능성이 지금 점차적으로 그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이런 상황에서 직접 나서서 정부 차원의 지원도 제공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거죠. 지역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의 중앙정부도 마이크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아이다호 스테이츠맨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현재 18억 달러, 한국 돈으로 2조 2천억 원 규모의 생산 투자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를 확정시키지 않은 상태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미국의 정부의 지원은 이것을 확정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그러나 미국 정부가 현지 메모리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해 충분한 지원 등을 제시를 한다면 마이크론의 미국 내 공장 투자의 속도가 더욱더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이크론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 투자 확대는 경쟁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경쟁사들의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죠. 마이크론의 주력이 D램과 낸드 플래시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력도 D램과 낸드 플래시로 모두 비슷한 고객사를 두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D램과 낸드 플래시 모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앞서고는 있다고 하지만 크게 눈에 띄는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생산을 하면서
배송비까지 미국 안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물건이 제때제때 공급하는 그런 상황까지 공급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이러한 정책을 쓰는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미국의 생산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소식까지 나올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현재 세계 D램과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이크론은 D램 시장에서는 3위,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는 4위와 5위에 그치고 있죠. 그러나 미국 정부와 지방 정부 지원으로 생산 투자의 속도가 붙는다면 반도체 출하량을 늘려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점유율 일부를 빼앗아 올 수 있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론이 반도체 생산 투자에 공격적으로 뛰어든다라고 하면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과잉을 이끌어 이 업황을 악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 D램도 공급이 많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물론 지금 DDR5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DDR5는 이제 태동 단계죠. 태동 단계가 되면서 여기에 DDR5는 아직도 부족하지만 DDR3 그리고 DDR4 지금 이것이 지금 공급 광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낸드 플래시도 삼성이 지금 시안의 낸드 플래시 공장을 다시 이 공장을 지금 가동하고 있는 상황. 그러면서 낸드 플래시도 과잉 문제가 분명히 한 번은 나올 거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면 미국 고객사에 공급하기 더 유리해진다는 점에서도 한국과 중국에서만 메모리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 반도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이죠. 그래서 자국 기업을 더 사용해라 라고 미국 정부가 압박을 주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미국 정부가 현지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미국 내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마이크론 반도체 구매를 유도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론이 미국 내 반도체를 생산해서 공급하면 물류 비용과 안정적 공급 측면에서도 장점을 갖출 것으로 보이고 있죠. 마이크론은 중장기적으로 미국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아이다호주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도 반도체 공장을 새로 건설해 운영하면서 미국 정부의 지원과 주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 레이몬드 장관은 최근 발생한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가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확보에 중요성을 일컫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다른 국가의 반도체 공급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도 아이다호 스테이츠맨을 통해서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 내에서 충분한 공급 비중을 확보하는 일이야말로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가 10나노급 6세대 제품인 1C를 하루빨리 완성시키겠다. 6월 달에는 그 양산이 아니고 개발을 발표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에 마이크론이 지금 아이다호와 같은 이러한 곳에 공장 투자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에 미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